여러분, 30년 전의 과거가 현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10대 시절의 잘못이 50대가 된 지금 쌓아온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어요. SBS는 급하게 내레이션을 편집했고 KBS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어요. TVN의 기대작은 방영조차 불투명해졌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인공은 배우 조진웅이에요. 연기파 배우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그 조진웅. 그런데 지금 그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영화 제목이 아니라 특가법상 강도강간, 소년원, 폭행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소속사가 인정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과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엔 단순히 한 배우의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함께 출연한 배우들은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가해자의 과거를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질문들이 얽혀 있어요. 오늘은 조진웅을 둘러싼 논란, 그 전말과 파장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30년 전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5일 한 매체가 충격적인 보도를 냈어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중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내용이었죠. 특가법상 강도강간. 이 단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단순 폭행이나 절도가 아니에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강도와 강간이 함께 적용됐다는 거죠. 10대 시절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의 일. 조진웅이 아직 배우의 꿈을 꾸기도 전, 어쩌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던 그 시절의 일이죠. 하지만 보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03년에도 문제가 있었대요. 무명 배우 시절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구타 및 폭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2003년이면 조진웅이 이미 성인이었어요. 10대의 철없는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시기죠. 배우로서 활동하던 때였고 이미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했던 나이였어요. 보도가 나오자 업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조진웅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는 단순히 인기 있는 배우가 아니라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였으니까요. 같은 날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3년의 폭행 사건도 인정한 거예요. 미흡한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잘못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소속사는 한 가지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가법상 강간 혐의가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강간 혐의가 적용됐던 걸까요? 소속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 30년이 넘은 일이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도 이미 끝났고요. 그 시절의 기록을 찾기도 관련자들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했어요. 30년 전 일이라고. 그럼 괜찮다는 거야?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방송사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로 손을 쓴 건 SBS였어요. 지난달 30일 첫 방송된 갱단과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 가범죄 조직과 이를 끝까지 쫓는 사람들의 추적 액션 르포인데 조진웅이 내레이터로 참여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로 긴장감 있게 내레이션을 하는 조진웅.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역시 조진웅이다. 목소리만으로도 몰입감이 다르다는 평이 많았죠. 하지만 논란이 터지자 SBS는 즉각 조치를 취했어요. 7일 방송분에서 조진웅 내레이션이 편집됐고 앞선 방송분 역시 조정될 예정이다. 이미 방송된 것까지 다시 편집한다는 거예요.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해야 하고
기존 방송분도 수정해야 하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엄청난 작업량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KBS도 움직였어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돼 있던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2021년 8월에 공개된 거예요.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유해봉환 과정을 담은 의미 있는 콘텐츠였죠. 조진웅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비공개가 됐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조진웅이 나오는 이상 계속 공개할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TVN의 새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이었죠. 이 드라마가 얼마나 기대작이었는지 아시나요? 2016년 데이트를 쳤던 시그널의 후속작이에요. 전작은 케이블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작가는 전작과 같은 기문의 작가예요. 시그널, 킹덤, 지리산 등을 쓴 톱티어 작가죠. 그리고 출연진을 보세요. 조진웅, 김혜수, 이재훈. 이 라인업이면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촬영을 모두 마친 상태라는 거예요. 편집도 거의 끝났을 거고 내년 상반기 방송을 앞두고 있었어요. 홍보도 시작하려던 참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조진웅은 주연이에요. 단역도 아니고 주연. 편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TVN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영이 불투명해졌다고 보고 있죠.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방송을 강행할 것인가? 그러면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해요. 방송을 연기할 것인가? 그러면 언제까지? 1년, 2년, 영구 연기? 아니면 아예 폐기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손해예요. 제작비만 수백억 원이 들어갔을 거고 함께 출연한 김혜수와 이재훈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작진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첫 번째 질문, 30년 전의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는가? 조진웅이 10대 시절에 저지른 일이에요. 법적으로도 이미 처벌을 받았고 절차도 종결됐어요.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럼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과거를 들춰내서 심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반대 의견도 있어요. 범죄는 범죄다. 특히 강도강간 같은 중대 범죄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두 번째 질문. 2003년의 폭행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건 10대 시절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었고 배우로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본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 완성된 작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그널은 조진웅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김혜수, 이재훈, 그리고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과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노력을 무로 돌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를 방송하는 게 맞는 걸까요?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질문. 소속사의 해명은 신빙성이 있는가? 소속사는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특가법상 강간 혐의가 적용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업계 분위기는 싸늘해요. 방송사들은 조진웅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고 광고주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료 배우들의 입장이 난처해요. 두 번째 시그널의 김혜수와 이재훈은 어떤 심경일까요? 열심히 찍은 드라마가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작사들도 고민이 깊어요. 조진웅과 계약된 다른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약금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양분됐어요. 30년 전 일인데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방송에 내보내냐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논란이 되는 건 피해자의 목소리예요. 현재까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과연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과거로 묻어두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걸까요? 조진웅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인가?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 방송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건 두 번째 시그널이에요.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촬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영구 봉인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진웅 부분만 최대한 줄이고 방송하는 게 나을까요? 답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는 정말 과거일 뿐일까요? 아니면 과거는 언제까지고 현재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과거의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성범죄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요. 시간이 지났다고 유명해졌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진웅은 분명 뛰어난 배우예요. 그의 연기력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배우로서의 능력과 과거의 행동은 별개예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과거의 잘못이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번째 시그널의 방영을 기다렸던 팬들은 답답할 거예요. 김혜수와 이재훈의 팬들도, 김은희 작가의 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과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진웅이 더 명확한 해명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그널이 결국 방송될 수도 있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잘못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거예요. 과거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재기의 기회는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가?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쉬운 질문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무겁고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